안녕하세요. 천명신화의 체스 이야기 김도윤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체스계 MBTI, 체스 퍼스널리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진 체스 플레이어인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스타일이 비슷한 체스 선수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성향에 맞는 체스 오프닝은 어떤 걸지 대략적으로 추천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신박하고 좀 재밌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제 이 사이트 주소는 밑에 이제 댓글로 남겨드릴 거고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밑에 댓글로도 나는 이런 성향이 나왔어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성향인지 서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테이크 더 퀴즈를 누르면 시작합니다. 문제는 총 20개예요. 자, 그러면 누르면 첫 번째 문제, 여기서 흑차례인데 이 상황에서 누구를 하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제 백은 굉장히 위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3점짜리 3개 있죠. 근데 흑은 다 안 좋은데 3점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이런 포지션을 플레이를 했을 때 항상 흑으로는 문제가 항상 많았어요. 근데 백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왜냐면 알기 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백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토너먼트, 대회에서 경기를 할 때 일관적인 결과를 계속 내는지, 아니면은 때때로는 극단적으로 엄청 잘하고 극단적으로 엄청 못하고. 근데 저는 평균적으로는 이제 제가 체스를 못해서 그렇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일정한 결과를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열심히 준비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내고, 망칠 때는 또 엄청 망칠 때도 많아서, 그래서 저는 B. 세 번째, 스베시니코프 시실리안이죠. 이게 전형적인 포지션인데 이제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아서 더블폰 만든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더 적절한 설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A는 흑이 D5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포기했다. E5를 밀면서 그렇죠. B, 흑은 쌍비숍도 있고 폰 F5 브레이크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굉장히 잠재적으로 많은 카운터 공격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둘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만 맞으면 한쪽 승률이 월등히 높겠죠. 근데 뭘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저는 스베시니코프나 이런 칼라시니코프 같이 E5를 하는 계열의 시실리안을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둔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 포지션이 백이 좀 두기 편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A를 고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여기서 더 진실에 가까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A. 상대가 싫어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내 최고 게임을 가져온다? 둔다? 이런 거고요. B는 내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물론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대가 어떤 오프닝 두고 어떤 미들게임 타입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볼 텐데, 막 더 싫어하는 상대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없는데, 약간 상대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해야지 한 적이 딱 저는 한 번 있었어요. 어떨 때냐면, 이게 제가 제 친동생과 체스 대회에서 만났을 때, 그때는 내가 혁이니까 여기서 지면 진짜 쪽팔린 거다, 절대 지지 말아야지, 무조건 이겨야 돼 하고 진짜 열심히 뒀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근데 저는 B. 흑이 G5를 밀었는데 여기서 본능적으로 G5를 잡을지 혹은 비숍을 뺄지 이런 건데, 여기서 건방지게 G5를 미네요. 저는 이거 잡습니다. 나이트로 잡고 폰으로 잡고 비숍이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다. 여섯 번째 질문, 갬빗을 두느냐. 이 갬빗은 아마도 에반스 갬빗, 킹스 갬빗 같은 공격적인 오프닝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인터넷 속기에서는 이런 거 두겠지만, 진짜 중요한 대회에서 제가 갬빗을 두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 둬요. 한 번도 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공격적인 거 둬본 게 스칸디나비안? 그 외에는 다 좀 안정적으로 두는 걸.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둬도 이제 충분히 할 만한 미들게임이 되는 걸 보통 선호합니다. 안 둡니다. B. 자, 7번. 여기서 아까 그 포지션이죠. G5를 잡을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A는 이 기물의 위치를 보고, 내가 기물의 위치를 보고 공격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혹은 공격이 충분히 강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변화수를 계산을 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A는 직관적으로 직관형, B는 계산형,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저는 이거를
직관 쪽에 좀 더 저는 가깝습니다. 이게 물론 하나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직관을 따르거나 결국은 계산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건데, 저는 결국은 막혔을 때 이게 직관이란 게 보통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런 게 되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믿는 편이기 때문에 A를 고르겠습니다. 자, 8번. 심각한 시간 압박에서 A. 전술을 놓친다. B. 기물을 의미 없이 움직인다. 근데 저는 B는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의미 없이 기물을 움직이는 게 체스에서 제일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술을 놓칠 땐 저는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 전술을 놓친다. 자, 9번. 100의 아이디어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비숍을 교환해서 이제 좋은 비숍과 나쁜 비숍 교환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나이트가 여기 있으니까 C2 커버하니까 배터리하고 C2 가고 여기 가서 좀 C5 주도권으로 싸우느냐, 혹은 폰을 밀어서 영역 이점 확실하게 하고 비숍이 피할 때 F5로 올려서 킹 쪽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거나.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대회 기준으로 볼게요. 뭐 블리츠라면 저는 이거 합니다. 킹 공격하는데 이게 중요한 대회다 하면은 특히나 이렇게 포지션이 닫혀 있을 때 피스 플레이 하는 거를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좋은 비숍 나쁜 비숍 교환하고 나이트 여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C5 주도권으로 싸우는 거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래서 A를 고르겠습니다. 자, 10번. 자, 내가 D4로 둔다면 저는 실제 대회에서 D4 많이 두죠. 근데 이제 상대가 D5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F5로 하는 게 좋은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흑으로도 F5를 씁니다. 물론 첫 수로 두지는 않지만 결국은 더치를 들어가는 플레이, 특히 스토널 더치 E6 F5로 굉장히 많이 둔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흑으로는 이제 스토널 더치를 꺼내는 경우는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우에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고 꺼내고요. 이제 보통은 저는 100으로 만났을 때는 더치를 만나면 좀 기쁜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좀 시도해 볼 만한 것도 많고 준비도 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D5는 사실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서 약간 더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B, F5를 만나는 게 좋다. 자, 11번째 문제인데요. 대국 중에 폰을 앞서고 있어요. 지금 4개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저항이 너무 거세. 그리고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A, 계속 승리를 위해서 둔다. B, 무승부를 제한한다.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느 순간 내가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력이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타협을 안 하고 항상 승리를 노리는 정신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상대가 아무리 레이팅 높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죠. 포지션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분명히 유리한데 무승부를 신청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A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12번째. 다음 설명 중에 본인의 감정과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 A는 과거에 내가 이겼던, 부쉈던 상대와 두는 거는 언제나 기쁨이다. B, 이제 내가 이겼던 상대와 두는 것은 승률이 약간 높은 거다. 근데 저는 약간 그래요. 과거에 이겼던 거는 과거일 뿐이고 오늘 붙어봐야 또 다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B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3번째 문제. 시간이 넉넉하다면 이 포지션에서 어떻게 할지. 이제 교환을 해서 룩 D7을 한다. 그 이유는 엔드게임이 100이 좋다. 혹은 이제 나이트를 재전개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계획형, 전략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B는 여기서 이제 나이트로 이걸 잡는 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형, 계산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럴 때 전략형이에요. 여기서 뭐 계산할 게 있나 사실 싶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A. 자, 14번째. 아주 유명한 격언인 체스는 99%가 전술이다 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는 동의한다, B는 아니다. 자, 저는 이게 체스 전술이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전술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전술 공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99%나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이게 레이팅이 낮을수록 전술이 더 중요하고, 레이팅이 높을수록 이제 전술의 중요성보다 다른 것도 같이 중요한 그런 패턴인데, 이제 마스터 레벨의 기준으로 보자면 전술의 중요성을 퍼센트로 따지면 한 50? 6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오프닝, 미드게임 전략,
그리고 엔드게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99% 아니라 한 50%였다면 동의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번째. 흑의 입장에서 이런 거친 갬빗은 어떤지. 100차례긴 하네요.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뭐 흑차례면 당연히 퀸 잡으니까요. A. 와우, 여기서 말도 안 돼. 이거 지르고 하는 거야? 이런 거고요. B는 여기서 내 찬스가 꽤 마음에 들고 이건 분명히 상대를 헷갈리게 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걸 흑으로 하기를 원하는지. 근데 룩이 잡혔어요. 룩 갬빗이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는 못 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룩 다운인데 이거 겁나서 두겠나요? 근데 물론 나이트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 절대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A. 자, 17번째. 게임에서 지고 나서 무언가를 이제 깨거나 소리 지르거나 한 적이 있는지. 근데 저는 이게 졌을 때 좀 신세한탄하거나 속으로 많이 좀 좌절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A. 자, 17번째. 자, 100차례에서 캐슬링을, 저는 이런 포지션 되게 많이 하죠. 이렇게, D폰 오프닝에서 이런 식으로 될 때. 이거 저는 퀸사이드 캐슬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킹사이드예요. 이거 있다가 이렇게 룩비 B5 보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저는 킹사이드. 자, 18번째. 가장 가까운 설명은 A. 게임을 하기 전에 굉장히 흥분하거나 긴장한다. B는 상금이나 돈이나 뭐 타이틀이나 명예 이런 거 플레이하면서 전혀 신경 안 쓰고요. 그냥 단지 대국을 두면서 집중한다. 이거는 사실 이상적인 건 저는 B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제가 폼이 좋을 때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진짜 연습 나 이 대회에서 많이 했어. 그러면 긴장 안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전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 자, 19번째. 이제, 긴 테스트에서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자, 100차례에서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미들 게임에서 이렇게 폰끼리 마주보고 있는 이런 상황. A는 상대 포지션, 흑의 포지션의 강점, 약점을 고려하면서 내 기물이 어디에서 좋을지 결정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사고죠. B는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서 어떤 강력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죠. 전략형 A, 계산형 B. 저는 뭐 아시겠죠 이미 A 고를 겁니다. 저는 이런 포지션에서는 계산을 많이 하고 보통 교환이 일어날 때, 폰의 교환이 일어날 때 그때 계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A. 자, 그러면 2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운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A. 나는 계획을 세우고 나의 이점을 찾아내는 거. 이게 어렵다. B. 어떻게 강력한 공격을 위해서 좋은 포지션을 강력한 공격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어렵다. 근데 저는 이거 확실해요. 저는 B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제 레이팅에 비하면 계획을 세우거나 전략적으로 보거나 이점을 파악하는 걸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포지션을 강력한 공격으로 바꾸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어떤 좋은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건 잘하는데 이걸 성공적인 강력한 공격으로 바꿔내는데 실패해서 이제 역전당한 경험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B. 이거 고르면 결과가 나오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서전이 나왔네요. 이 서전은 어떻게 보면 외가이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서전은 트리키하고 프랙티컬한 플레이어다. 그리고 언제나 이제 모든 포지션에서 포지셔널 플레이를 사용해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오크닝에서는 큰 이점을 얻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게 오크닝에서 작은 이점을 좀 키우는데 주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스노우볼을 굴리는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네, 때때로는 포지션이 나빠질 수는 있는데 서전은 똑똑하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얘기만 해주면 안 되니까 좋은 얘기 섞어주네요. 그래서 서전은 언제나 숨어있는 리소스를 게임에서 찾아서 이제 발견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성향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지 포지셔널한지. 여기 포지셔널에 저는 가깝고요. 공격적인지 솔리드한지. 근데 보통 이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저는 포지셔널 하면서도 약간은 공격적이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를 계산할 때 직관적으로 하는지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저는 직관형에 아주 쏠려 있네요. 그리고 약간 이모셔널한지 조용한지. 이것도 보통은 첫 번째하고 많이 연결되는데 보통은 공격적인 선수들이 되게 어떤 이모셔널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 뭔가 흥분 그런 거를 자신의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좀 중간 중에서도 약간 침착한 성향에 속하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사한 마스터는 저는 에마뉴엘 라스코로 나왔습니다. 에마뉴엘 라스코가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탄탄한 스타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당대에 굉장히 뛰어난 체스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득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방어적인 엔드게임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추천 오프닝 이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그로 루이 로페즈를 추천하고, 제가 아주 체스 처음 시작할 때 루이 로페즈 썼었죠. 이 흑으로는 그냥 E5 그리고 퀸즈 갬빗 클래시컬하게. 그래서 저 사실 중앙 차지하면서 클래시컬하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체스 성격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질문들이 좀 많지만 이 질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이런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스 성격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